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쓰레기다. 버릴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만 적재적소에 채워넣는 미니멀 문법 정리, 여러분의 지우쌤이 도와드립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법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정리해주는 문법 잘하는 언니 문법 클리너 지우쌤이에요. 지난 시간 OT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오늘은 품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해요. 대체 품사는 뭐고 왜 알아야 할까? 시작 전에 일단 문법이 무엇인지 영어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법이란 규칙에 대한 연구예요. 어떻게 단어가 그들의 모양을 바꾸고 다른 단어와 합쳐지는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껏 이런 문장을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는 훈련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편입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도 독해 영역은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문법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해석이 아니라 주어진 문장이 올바르게 잘 쓰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문장이 올바르게 잘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우리는 문장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단어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이론적 특징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저 문장을 가장 작은 단위인 단어로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보면 총 21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단어들은 각자의 역할과 성질이 있는데 그 역할과 성질에 따라 단어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같은 역할과 같은 성질을 가진 단어의 분류를 우리는 품사라고 합니다. 단어의 범주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의 품사를 배우는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단어의 역할과 특징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보여주는 두 개의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함께 찾아봅시다. 다들 잘 찾아보셨나요? 해석은 되는데 대체 뭐가 틀린 거냐 하는 친구들은 일단 해석이 된다는 점에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문법 공부를 훨씬 더 열심히 해가겠다라고 다짐하시고요. 해석도 안 돼, 답도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지금부터 합격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공부해가겠다라고 다짐하시면서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중에서 밑줄이 있는 부분이 오류입니다. 자, on이라는 애는 관사고요. on이라는 애는 전치사예요. 이렇게 관사와 전치사 사이에 올 수 있으면서 동시에 동사 head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의 품사는 바로 명사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affect, 영향을 끼치다, 미치다 라는 이 단어의 품사는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8품사 중에 하나인 명사는 이름을 가진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보이지 않는 개념이든 개체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명사예요. 명사는 문장에서 동사 앞부분에 위치하면서 주어 역할을 해요. 동사 혹은 뒤에 위치하면서 보어나 목적어 기능을 하는 품사입니다. 즉 동사를 중심으로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죠. 이렇게 8품사 중에 하나인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 또는 작용을 나타내는 말로 주어의 서술어 기능을 하는 품사입니다. 문장의 핵심이자 몸통 역할을 하는 단어로 영어에서는 이 동사에 따라서 뒤에 오는 요소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영향을 주다라는 의미의 affect는 동사라고 했죠. 그렇게 동사이기 때문에 명사 자리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이라는 의미의 effect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지금 본 두 개의 단어 affect와 effect의 역할과 쓰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쉽게 풀 수 있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같이 봅시다. 방금 배웠던 포인트로 첫 번째 밑줄에 대한 오류는 우리가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A는 관사이고요. of는 전치사예요. 그럼 조금 전에 문제에서 제가 뭐라고 말했었죠? 맞아요. 관사와 전치사 사이에 올 수 있는 건 뭐요? 명사입니다. numerous, 많은이라는 이 뜻을 가진 아이는 형용사예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 자리에 오면 안 되죠.
그래서 명사인 number로 바꿔줘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애가 하나 있죠. 걔가 누구예요? 관사. 이 관사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하고 가볼게요. 사실 관사는 팔품사 중에 하나의 범주로 얘기하진 않아요. 굳이 팔품사 안에 넣어보자면 명사 앞에서 명사를 한정 지어주는, 즉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형용사의 범주 안에 우리가 넣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편입시험에서는 관사가 출제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법 이론에서 관사를 따로 떼서 자세히 공부합니다. 관사는요, 단순하게 명사가 쓰는 모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명사가 쓰는 모자면 관사 뒤에는 누구만 올까요? 그렇죠, 명사가 오겠죠. 관사의 종류로는 부정관사라고 부르는 어와 언이 있고 정관사라고 부르는 더가 있어요.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두 번째 밑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otential, 잠재적인 형용사예요. 팔품사 중에 하나인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말로 명사를 수식하거나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서술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potential 뒤에 있는 단어 dangerous, 위험한 역시 형용사예요. 여기 쓰이는 dangerous는 R라는 동사 뒤에서 주어인 materials의 상태를 설명하는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dangerous 앞에 온 potential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dangerous를 수식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했는데 potential이 형용사잖아요. 이렇게 dangerous라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품사가 와야 하는데 그게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용사 dangerous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도록 형용사 potential을 부사인 potentially로 바꿔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팔품사 중 하나인 부사는 형용사나 부사,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편입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이렇게 밑줄 오류찾기 문제 유형이에요. 한 문장에 제시되는 4개에서 5개의 밑줄 중에 하나의 오류를 찾는 문제가 엄청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단어 단위로 밑줄이 쳐 있다면 우리는 제시된 단어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단어의 품사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편입 문법 문제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지 틀린 것을 고치세요 이렇게 출제되진 않거든요. 단지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의 단어의 역할이 어라 틀렸네 이상하네 이 정도만 알면 맞출 수 있어요. 이래서 문법 공부는 단어의 역할인 품사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나머지 품사는요, 우리가 처음 봤었던 문장을 보면서 정리를 하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이 문장에서 대열은 대명사입니다. 팔품사 중에 대명사는 앞에 언급된 명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품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는 명사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단 여기에 쓰인 대명사 there은 인칭 대명사 중에서 소유격 대명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 있는 단어 were's를 받아서 그것들의 라는 말을 나타내며 동시에 뒤에 오는 명사 form을 수식해주고 있어요. 대명사 중에서 소유격 대명사는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지 않고요. 얘만 오히려 관사처럼 명사를 한정 지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다음에 봐야 하는 아이는 전치사인데요. 이 문장에서 of, about, with 이 아이들이 전치사입니다. 팔품사 중에 하나인 전치사는 전치사 뒤에 명사 또는 전치사 뒤에 대명사 이렇게 세트로 모여서 쓰여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본 전명구라는 표현이 이래서 생긴 겁니다. 이렇게 두 단어 이상 모인 거를 우리는 구라고 부를 거예요. 전치사 구는요, 형용사 구 기능을 하거나 부사 구 기능을 해요. 형용사 구란 명사를 수식하겠죠. Of the rules는 앞에 있는 the study를 수식하고 있고 about how는 앞에 있는 the rules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형용사 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With other words는 반면에 동사 combine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구 역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how와 an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의 how와 and는 접속사라고 해요.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동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위의 문장에서 우리가 이 문장에서 동사를 체크해 보면 is와 change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동사가 뭐다 아는 게 그 자체가 품사죠. 그 사이에 how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how는 주어인 was, 명사와 동사인 change로 이루어진 문장을 이끌면서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기능, 즉 명사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얘 명사 기능을 하는 접속사를 우리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and는 and 앞에 동사 change와 and 뒤에 동사 combine을 같이 연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같은 품사를 연결하는 접속사는 이렇게 등위 접속사,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연결한다 라고 해서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팔품사 중에서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 또는 동일한 두 개의 성분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앞으로 문장에서 접속사는 동사의 수에 마이너스 1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동사가 2개면 접속사는 몇 개 필요할까요? 마이너스 1이니까 1개.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문장에서 접속사가 하는 역할에 따라 명사절과 형용사절, 부사절로 나눠서 앞으로 접속사를 분류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를 통해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뿐만이 아니라 연결어인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명사를 대신해서 받는 대명사까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팔품사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8가지로 분류하지만 감탄사는 버리세요. 시험에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편입을 준비하는 여러분, 문법에서 단어는 그 의미보다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와, 내가 영어에 있는 모든 단어 품사 어떻게 다 알지? 막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문법 시간에 배우는 단어의 역할에 집중해야겠구나. 좀 어색하지만 그렇게 공부해서 내가 합격해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팔품사 중에서도 문장의 핵심인 정말 중요한 동사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제가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